안녕하세요. 택시TV 진장할입니다. 오늘 제가 조합에 잠깐 좀 들어갔다 왔습니다. 잠깐이 아니죠. 1시서부터 거의 한 5시 정도까지 있었으니까. 간 이유는 이제 타다 TF팀 참관을 좀 했고요. 일부 참여를 해서 방향 제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왔습니다. 그 소식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좀 정리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 정리가 되면 그 부분들은 내일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일단 재밌는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면, 여러분들 미터기 탁 누르시면 결제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나요? 네, 카드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이런 멘트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멘트가 조만간 바뀔 예정입니다. 바꾸는 작업, 보통 이제 카드 택시를 이용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타다 택시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좀 들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이제 마지막 그것만 남았습니다. 바꾸는 거는 확정이 됐고요. 이제 바뀌는 기간이 조금 걸릴 듯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면 조합에 이은수 이사님이십니다. 이은수 이사님이 성쿠파 지부에 계시는데, 이은수 이사님이 적극 추진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멘트들 서울시민에 쭉쭉쭉쭉쭉 돼 있는데, 최종 안은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서울 택시입니다. 아마 이 멘트로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 개인 택시 부분들은 좀 빠지고요.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서울 택시입니다로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타다 택시라든가 카드 택시로 들리신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 소식이 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국회 소위원회에서 이제 카풀안을 상정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좀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못 짓고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 결론이 안 난 이유는 이제 완전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한국당에서 법인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월급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안을 들고 나와서 아마 그것 때문에 결론이 안 난 모양인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전제적으로 좀 깔고 갈 게 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좀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4개 단체와 정부가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한 합의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목조목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합의안에 대한 이행 과정이라든가 소소한 세부 규정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합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합의안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합의안이 탄생된 배경, 그리고 어떠한 이득들을 서로 간에 챙겼는가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대타협 기구 합의안의 탄생 배경을 보면, 합의안의 목적은 카풀 시간의 규제입니다. 카풀 시간의 규제인데, 그 카풀 시간의 규제를 하면서 어떠한 서로 간에 각자의 이득을 얻었느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운영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 운영권이라는 얘기는 법인택시를 규제형 택시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얻었다고 놓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카카오가 법인택시를 규제형 택시로 운영을 하면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이 늘어나면 조합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월급제라는 수익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대표는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 잉여택시 임차로 인해서 운영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택시는 아시다시피 가동률이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택시들을 카카오에 임대하면서 잉여 택시에 대한 임차 수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연합회는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 고령자 연금으로 인한 감차, 뭐 요 정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내역들은 이제 쭉쭉 이제 지금 이제 논의 중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얻었느냐면 법인 택시 인원이 증가가 하면 취업률이 증가가 됩니다. 취업률이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또 세금도 증가가 되겠죠.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4대 보험료도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취업률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놓고 보면 각자 다 얻은 부분들이 있는데 카풀을 시간 규제를 하는데 결국은 전부 다 어디로 몰렸느냐 하면 규제형 택시로 몰려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거는 카카오가 카풀에서 포커스를 규제혁신형 택시로 바꿔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도 다 그렇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혹시 이거 국철이 이사장님 측근분들이 좀 보시면 국철이 이사장님한테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발생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집회를 했고요. 또 저번주 목요일날 고 임정남 씨 노제를 지내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타다 플러스 카풀 합의안 원천 반대를 외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들은 정부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다 카풀은 2시간으로 전제 조건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것이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중이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합의안 자체를 원천 거부해버렸습니다. 원천 거부했다는 얘기는 그 대타협기구 안에서 어떠한 입장이거나 조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박찼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안을 거부한 사람이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을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합의안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쪽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 거에 대한 요구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거부하신 분이 어떻게 그걸 논의를 합니까? 또 나머지 지금 민노도 그렇고 한노도 그렇고 택시 대표, 그러니까 법인 택시 대표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연합회장이신 분도 개인택시 연합회장이신 분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부 다들 카풀 2시간은 이미 픽스를 졌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니들이 카풀 픽스를 짓게끔 해줬기 때문에 무엇을 논의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또 여기서도 합의안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논의에 끼어들 만한 그 명분이 없습니다. 합의안을 거부한 사람이 무슨 정부 쪽이나 국회 쪽에는 거부안, 우리는 그냥 24시간 거부야 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2시간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요구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라고 얘기할 창구나 아니면 명분이 없어요. 제 말이 틀리나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내미가 사일감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혼을 승낙하는 전제 조건이면 날짜는 언제로 잡을 것이며 혼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에 대한 세소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그 소소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애당초 너는 사익감으로 안 돼 이래버리면 결혼식 날짜도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혼수감이 어떻고 혼수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 회의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익감 얻는 것처럼 한 다리 반대를 해서 그게 그냥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미 국회든 정부든 사회적 분위기든 타협기구 안 가지고 이미 픽스는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군이 없습니다. 우리 우군이 없어요. 그렇다고 카풀 원천 저 4개 단체에서 비대위에서 합의한 합의안을 거부하는 건 어디냐 하면 타다와 플러스와 차차 카풀 업체나 타다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조인해서 무슨 연합을 맺어서 거부한다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합의안은 자꾸 한 발 한 발씩 합의안에 대한 이행 세부 규정은 한 발 한 발씩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사익감을 들어 앉혀서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먹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든 어머니든 반대만 하고 머리띠만 누르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완벽하게 소외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소외됩니다. 이미 뭐 친척들하고는 다 우리 사이, 우리 뭐 사이, 맞사이, 무슨 뭐 조카 사이 다 이루고 있는데 머리띠 누르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딱 그 고라지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국회에서 논의돼서 자유한국당이 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고 나온 이유도 배경도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민노 한노 법인택시 운전 종사자분들이 민주노총 앞에서 데모한 것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지금 카풀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시간, 2시간으로 끝났습니다. 그거는. 카풀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2시간, 2시간. 다만 그 2시간, 2시간 하는 데 있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조합이나 아니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우리 요구안을 들어줘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군요.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는 거부만 하고 있어요. 국철이 이사장님이 2번 거부를 외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항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장은 오로지 하나죠. 81조 1항 삭제.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세부 조항을 들어가서 조목조목 우리 건 이걸 해주는 얘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우습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거부하고 한다며. 근데 여기 와서 무슨 내용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사익감을 반대하는 사람이 날짜 잡는데 일요일이 좋다 토요일이 좋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부하신 분은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부해서 막아지면 다행입니다. 안 막아지면.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 국철이 이사장님이 국회보다 정부보다 국토부보다 더 세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브레이크 잡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잘못된 방향이면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논의에 빨리 참여를 하셔서 어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법인택시 월급제를 들고 나왔는데 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을 세금을 투입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거 세금 투입하면요 난리 납니다. 개인택시. 첫 번째로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가 무슨 근거로 월급제를 하는데 세금을 투입해서 그 월급을 보존해 줍니까?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나 저 절대적으로 대의명분에 맞지 않는 것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개인택시는요 어떠란 말입니까? 개인택시한테 그럼 일일이 다 월급제만큼의 보존하는 만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가
지금 현재 택시값이 서울 기준으로 한 7천, 한 2, 300, 4, 5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개인 택시 하겠습니까? 법인 택시로 가지. 법인 택시 수요가 늘어나면 개인 택시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죠.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 프리미엄 떨어지니까 이거는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대의명분상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대의명분상으로 절대로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기업에 택시 운전 종사자한테 세금을 지원해서 월급을 줍니까? 그건 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법인 택시 기사들을 전부 다 공무원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들이 비대위에서 만들었던, 대타협기구에서 만들었던, 4개 단체에서 만들었던 그 타협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은 진짜로 국철 이사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자리 만드시고 인사 만드시고 뭐 다 좋습니다. 인사 또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인사들은 조금 놔두시고 저 부분들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인사부터 빨리 해결을 하셔서 빨리 우리 쪽에서도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대전제가 받쳐줘야 되느냐 하면 81조 1항을 과연 삭제로 갈 것이냐 아니시면 대타협 기구로 들어가서 세부 조항을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쓰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81조 1항 삭제만 외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저 안에. 그러면 우리 조건 하나도 수용이 안 돼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철 이사장님. 아까 제가 만나 뵀는데 시간도 좀 짧고 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국철 이사장님 주변에 계신 참모분들 혹시 보시면 방향 수정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일부 조합원들의 81조 1항을 삭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설득하셔야 됩니다. 방향은 이미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합의안으로 이미 저만큼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